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칸트의 아름다움,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의미를 이야기 나눴죠. 아름다움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오늘은 칸트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칸트의 인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의 이야기예요.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우리 삶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있어요. 그 지인이 나에게 연락할 때는 항상 뭔가가 필요할 때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정보가 필요할 때, 소개가 필요할 때.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는 연락이 없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조용해요. 그 관계가 왜 불편한지 아시죠? 나는 그 사람에게 수단이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만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칸트는 바로 이 느낌, 수단이 되는 느낌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해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달라지는데요. 건강하고 활발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뭔가를 줄 수 있을 때는 주변이 따뜻한데, 내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주변이 달라지는 그 쓸쓸한 느낌이요. 칸트는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 버전 기억하시나요? 이 편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마라. 이 말이 칸트 도덕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해요. 수단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에요. 망치는 못을 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돈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한 수단이에요. 버스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그 목적이 사라지면 수단은 필요 없어져요.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 완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칸트는 말해요. 사람은 수단이 아니에요. 사람은 목적이에요. 사람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 그 자체가 소중하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왜 사람은 목적이어야 할까요? 칸트의 답이 아주 명쾌해요.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성을 가진 존재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고 따를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사람을 다른 존재와 다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져요. 존엄성은 가격이 없어요. 칸트는 이 세상의 것들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가격이 있는 것들이에요. 물건, 서비스,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으로 비교할 수 있고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술이나 능력도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난 것으로 비교돼요. 그런데 존엄성은 달라요. 그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그 존엄성에는 가격이 없어요. 더 존엄한 사람, 덜 존엄한 사람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이 존엄해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존엄하거나 덜 존엄하지 않아요. 이 말이 얼마나 평등하고 아름다운 선언인지요. 어떤 기준으로도 사람의 존엄성을 서열 매길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일상으로 와볼게요.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 택시 기사님, 청소하는 분, 경비를 서는 분.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지만 동시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존엄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대할 때 단순히 그 역할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는 것. 눈을 마주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름을 기억하려 하는 것. 그게 칸트가 말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서로의 역할을 통해 도움을 주고받아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운전기사에게 이동을 부탁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칸트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이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잘 돼야 해 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아시죠? 아이를 가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이루어낼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직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면 그게 부모를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칸트는 말해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목적으로 대해야 해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칸트의 인간 이야기에서 자율성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에요.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강요한다면 그건 아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빼앗는 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기대와 달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통제하려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결정을 대신 내려주려 하게 되죠. 그런데 칸트는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건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라고 해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곁에 있는 것이에요.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균형이 칸트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해요. 칸트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도 도덕적으로 잘못이에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끊임없이 억누르는 것,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래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왔다면 이제 자신도 존중받아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쉬어도 돼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그게 칸트가 말하는 자기 존중이에요. 그리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에요. 칸트의 이 가르침이 오늘날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사람을 너무 쉽게 수단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을 팔로워 숫자로 보고 생산성으로 보고 경제적 가치로 보고 유용성으로 봐요. 나이 들어서 생산적이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생각, 아파서 활동하지 못하면 짐이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칸트는 200년도 전에 이미 이것이 잘못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존엄해요.
나이가 들어도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도 존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닿으시나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 여러분이 만들어온 모든 것들, 여러분이 사랑해온 사람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존엄하고 여전히 목적이에요. 그 사실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칸트 자신의 삶이 이 철학과 얼마나 잘 맞았는지도 이야기해 볼게요. 칸트는 평생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했어요. 귀족도, 상인도, 학자도, 평범한 시민도. 그 누구에게나 그들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서 대했다고 해요. 그리고 칸트는 노예제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존엄성의 침해인지 분명히 말했어요. 그 시대의 노예제를 비판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또한 칸트는 여성의 이성적 능력이 남성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엄성을 준다는 그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평등의 메시지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칸트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자신을 경외감으로 채운다고 했어요. 광활한 우주와 인간 내면의 도덕적 능력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예요. 그게 칸트가 인간을 보는 시각이에요. 인간은 광활한 우주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지만 동시에 그 우주를 느끼고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능력이 인간을 우주만큼 위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 위대함이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그리워하는 능력. 그 능력이 여러분을 존엄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 존엄성은 여러분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안에도 그 위대함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분,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 오래된 친구. 모두 그 안에 우주만큼의 위대함을 품고 있어요. 그 위대함을 알아봐 주세요. 그게 칸트가 말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칸트의 인간,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존엄성을 줘요. 나이도, 능력도, 재산도 그 존엄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존엄성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어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편이에요. 칸트의 평화, 영원한 평화를 꿈꾼 철학자의 마지막 유산 이야기입니다. 칸트가 노년에 쓴 가장 감동적인 글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6편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칸트의 인간론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빛나는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효율과 성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사회에서는 지위로 사람을 평가해요.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 더 많이 벌어오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대우받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아주 다른 기준을 제시해요. 사람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나와요.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자체에서 나와요. 이 기준대로라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 성과가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도 동등하게 존엄해요. 아이도, 노인도, 환자도, 장애인도 모두 똑같이 존엄한 존재예요. 이게 진짜 평등이에요. 조건부 평등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평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평등의 자리에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엄해요. 칸트의 인간론에서 특별히 감동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칸트는 선의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의지는 아무리 나쁜 상황에서도, 아무리 모든 것이 불리해도 보석처럼 빛난다고요. 능력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선하게 살려는 그 의지 자체가 빛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내가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도,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도, 기억이 흐려져서 많은 것을 잊어버려도 선하게 살려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는 그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만큼은 빛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보석은 빛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 쓰셨던 모든 순간들,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에 그 보석이 빛났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그 빛은 실제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 번 더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마트 직원의 이름표를 한번 보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곁에 있어온 가족에게 오늘은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칸트가 말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세상. 그 세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석 같은 선의지가 오늘도 빛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칸트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기억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